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한동안 조용했던 2차 전지 섹터,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I, 반도체로 쏠린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2차 전지주들은 동반 조정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차에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성장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데요. 실제 글로벌 수주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단순한 반등일지 아니면 섹터의 판을 다시 짜는 변곡점일지 보겠습니다. 안회수 DB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2차 전지주가 정말 ESS라는 키워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하락했다가 오늘은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주가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10월 2차 전지 섹터의 급등세는 ESS 기대감도 있었고 또 AI발, 수급 영향이 좀 확장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들의 온사이트 발전원 채택 같은 전력 인프라 강화 트렌드와 함께 ESS 배터리의 전방 시장이 좀 확대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 그리고 그에 따른 수주 기대감도 또 모두 반영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실적 발표 때부터 좀 일부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고 어제 시장의 전반적인 급락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하락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4분기 그리고 2026년 전기차량 업황 가이던스가 좀 다소 보수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뭐 AI나 전력 수요발로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ESS 쪽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증가하는 부문과는 달리 이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ESS양 실적 증가가 EV양 실적 악화를 좀 상쇄해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아직 시장에 남아있고 또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도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배터리에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단은 ESS가 왜 요즘 수주 소식이 연이어서 나오는지도 궁금하고요. 실제로 수주 모멘텀을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ESS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ESS 수주 모멘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EV뿐만이 아니라 ESS양 수주 모멘텀이 실제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예시가 지난 7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ESS 배터리향으로 약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발표한 예시가 있었습니다. 단 3년간 약 40기가와트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테슬라는 이제 메가팩이나 파워월 같은 이제 본인들의 ESS 제품에 CATL 같은 중국 배터리만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국내 배터리를 좀 처음으로 채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OBBBA 법안에서 중국산 밸류체인 규제가 이제 기존의 중국산 밸류체인 규제가 ESS, ITC 세액공제까지 확장이 되고 또 이제 보너스 공제율이 추가가 되려면 미국 내에서 생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요건들 때문에 이러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주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삼성 SDI가 기존의 이제 미국 ESS 이제 라인이 이제 18기가와트 수준에서 30기가와트 수준까지 늘리겠다라고 상향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SDI도 미국 고객사양 수주 모멘텀이 가직성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의 추정이 좀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AI 덕분에 ESS 수주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ESS 좋은데 전기차가 좀 걱정된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전기차 시장 상황은 어때요? 네, 이제 ESS양 배터리 시장 성장세가 매우 빠른 것은 맞지만 일단 전기차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시장 자체는 성장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서는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럽은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 이제 보조금이 일부 부과를 했고 또 차량 온실가스 규제에 부합하기 위해서 자동차 기업들의 노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뭐 인도에서의 좀 성장세가 매우 가파른 편인데요. 근데 이제 좀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다면 유럽은 기존의 이제 프리미엄 차량보다는 볼륨이나 엔트리 모델 파량이 좀 판매량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를 아직 생산하고 있지 않는 국내 기업들한테는 좀 유럽 시장에서 수혜가 덜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변화가 있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말부터 이제 폴란드 공장에서 르노향으로 EV향 LFP 배터리를 좀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배터리 점유율이 당연히 높긴 하지만 테슬라가 좀 이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아시아에서 신규 모델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신규 모델들 뭐 예를 들면 주니퍼 Y라든지 뭐 주니퍼 Y 롱바디 이런 거에서 이제 삼원계를 다시 채택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국내 배터리 업체의 판매량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복세군요. 그러면 2차 전지를 볼 때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를 봤더니 LNF하고 삼성 SDI를 내셨더라고요. 최근에 3분기 실적에서는 두 기업의 희비는 좀 엇갈렸습니다. 실적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두 종목에 대해서. 네, 먼저 일단 삼성 SDI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전분기 대비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제 뭐 EV 쪽에서는 적자가 원래 컸다는 거를 시장은 알고 있었고, 근데 이번에 좀 더 ESS 쪽에서도 적자로 전환했다는 점이 다른 점이었는데 그 이유가 SDI는 아직 ESS 배터리를 아시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영향으로 좀 이번에 적자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일회성으로 재고 평가 손실 환입 규모도 꽤 크긴 했지만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본업에서도 흑자를 좀 기록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테슬라의 아시아향 신규 모델 덕분에 이제 이쪽 향으로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량이 좀 급증하면서 LNF의 가동률 성장이 이제 이번 흑자 전환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LNF 한번 볼까요? 리포트에서 최고의 조합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어떤 부분의 조합 그리고 섹터 내에서 어느 부분이 특히 LNF는 높다고 보세요? 네, 일단 저는 2026년에 2차 전지 섹터를 볼 때 뭐 실제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 개선 혹은 바닥 장기화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른 양상에 따라서 2026년에는 실제로 실적 개선 여부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 개선 여부 그리고 ESS 모멘텀에 따라서는 2027년 숫자 기반으로 또 일부 기업들의 리레이팅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 포인트에 기반해서 짚어보면 LNF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실적 성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향 출하 때문에 좀 성장이 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ESS향 LFP 양극재 사업도 가장 속도가 빠름에 따라서 2026년에는 수주 모멘텀 그리고 27년에는 이제 LFP 매출도 시작이 되고 거기에 뭐 현대차나 리비안 향으로 또 추가 공급도 이제 시작이 되면서 쭉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실적 괜찮은데 내년에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리포트를 보니까 LNF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셨습니다.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제시했다라는 점 정리해 드리고요. 삼성 SDI 가겠습니다. 테슬라와의 ESS 공급 계약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SDI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 ESS 배터리 캐파 계획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테슬라 때문이다
라는 추정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런 추측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35기가와트에서 40기가와트 수준의 메가팩을 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10기가와트는 뭐 자체 배터리로 조달을 하고 뭐 나머지는 이제 중국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뭐 1년에 한 10기가와트 정도 수준으로 수주를 받았고 이제 나머지는 또 SDI가 함께 양분해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캐파 ESS 캐파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SDI의 미국 ESS 캐파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좀 비슷한 수준, 이제 같은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비중으로 보면 SDI는 기존의 가동률이 거의 0%였던 미국의 스텔란티스 JV 공장 유휴 라인을 전환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7년 기준으로는 SDI 내에서 ESS 매출 비중이 20% 중반대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ESS 매출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여전히 좀 신규 EV 전기차 라인들이 미국에서 가동 이제 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오더라도 좀 매출 비중은 기업 내에서는 SDI보단 작다. 그래서 만약에 ESS-발 이 개선세나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본다면 지금은 좀 SDI가 좀 더 매력적인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했을 때 삼성 SDI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는 근거로 목표 주가를 이번에 3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목표가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안회수 DB투자증권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